첫 번째 최강 인터뷰 시작합니다. 각종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수도권 집값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정부의 추가 대책 중에 하나로 보유세 강화가 거론되고 있고요.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가 단독 다가구 주택 공시가격 실태를 분석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홍정훈 간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조사하신 내용이 단독 다가구 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조사 대상이 단독 다가구 주택으로 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좀 가려진 면이 있는데요. 예. 단독 주택의 가격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주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으로 묶어서 따로 분석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다가구 주택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주택이죠? 네, 보통 사람들이 원룸이라고 부르는 건물이 다가구 주택의 가능성이 높고요. 예. 집주인이 가장 넓은 방에 살면서 이제 다른 방들을 세를 놓고 임대소득을 얻는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예.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월세가 아파트에 비해 낮아서 많이 거주하시기도 하고, 근데 다만 실별로 등기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쪽방같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곳도 있고요. 예. 대학가 주변에 학생들이 많이 사는 곳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소유주가 한 사람인데 그 안에 가구를 여러 개 두는 이제 그런 형태의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다가구 주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뭔가요? 이제 공시 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인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작년 기준으로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은 실거래가의 48.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게 원래 2013년에는 55.4% 수준이었는데 4년 만에 약 7%포인트나 떨어진 것이고요. 예. 그리고 단독주택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실거래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공시 가격은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 주장의 골자입니다. 예. 그러면 이 갭이라 그럴까요? 이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국토부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만 실거래가의 상승폭이 너무 높다 보니까 공시 가격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공시 가격은 이제 아무래도 좀 주기적으로 정하는데 실거래는 계속해서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니까 그 갭이 일단 커진다. 예. 네. 그리고 다른 이유 같은 것도 있나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역별로도 차이가 굉장히 컸는데요. 예. 이게 심한 경우에는 지역별로 20%포인트가 넘는 차이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이다 하더라도 연도별 차이도 꽤 큰 현상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가 가장 심각한데 여러분들께서 이미 직감하셨겠지만 부동산 상황이 좀 예사롭지 않았던 탓인지 지난해 35%를 기록했고요. 이게 원래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높았을 때는 이것보다 한 18.5%포인트까지 높았었고요. 예. 그리고 서울이나 대구 같은 경우도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상승했었는데 이 지역들도 각각 46%, 42%로 전국 평균보다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예, 지역별 차이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이게 보통 절반 이상 이제 차이가 난다는 소리인데 이 아파트하고 또 공시가격 격차하고 차이를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그래도 아파트가 주거 형태가 좀 획일적이고 이상한 거래도 찾기 편한 탓인지 정부가 상대적으로 항상 아파트 공시 가격이 현실이 가깝다고 주장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높다라고 주장하는 그 수치마저도 2017년 기준으로 65.6%입니다. 서울 아파트로 대상을 조금 더 좁히면 그 공시 가격은 실거래가의 63.6%로 조금 더 떨어지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강남과 서초구 같은 경우는 현실 반영률이 더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대략 한 60% 선에서 이제 정해지고 지금 단독 다가구 주택들 같은 경우 50% 미만에서 좀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좀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 그런 정도 수치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시가격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부동산 유형별로 조금씩 차이가 생기긴 하는데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표준주택이라는 걸 정해서 그 표준 가격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 시군구의 장들이 중앙정부가 산정한 표준 가격을 기준으로 다른 모든 개별 주택의 가격들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국감정원이라는 공공기관과
그 각 지역과 중앙에 있는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가격을 검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여러 자료들을 보면 그 지역별 위원회 위원들이 사실상 거수기 역할밖에 하지 않는 곳으로 있었고요. 예. 아무래도 그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증적인 데이터를 분석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보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중앙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여러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정부가 그동안 의지가 없었다라는 것은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의지가 없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 정부가 계속 설명하는 것은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여태까지 너무 높게 상승하다 보니까 예. 공시가격이 그걸 따라잡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었고, 예. 또 특히 뭐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세 부담을 근거로 들긴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본 바로는 이제 국토부가 여태까지 일에 없게 법에도 근거하지 않은 공시 비율이라는 걸 의미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라는 공시 것을 비율. 예. 네, 저희가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이걸 빠짐없이 적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정부가 이 공시 비율을 매년 80%로 설정을 해서 예. 의도적으로 공시 가격을 낮게 책정하기 위한 용도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뉴얼상으로는 모든 시군구에 있는 조사원들을 동원해서 예. 공시 가격을 뭐 나름대로 조사해 놓고도 예. 그 조사한 값의 80%를 곱해서 의도적으로 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와 같은 자산 관련 세금을 낮춰주는 용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공시 비율이 한 80%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어떤 근거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조항 같은 게 아니고요. 예. 정부가 그냥 임의적으로 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 뭐 이런 용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공시가가 실거래가보다도 일단 낮고, 그다음에 공시가로 된 것보다도 대략 한 80% 선에서 이제 세금을 정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정부로서는 물론 이제 조세 부담을 줄여준다라는 의미는 있긴 있지만 또 반대로 하면 제대로 거둘 조세를 안 걷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의도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시 가격이 현실화하는 문제가 결과적인 증세로 이제 인식된다라는 그런 그렇죠. 여러 지적과 공격들도 있는데요. 이걸 거꾸로 조세 정의 차원에서 보자면 오히려 수많은 시간 동안 이제 막대한 규모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 저희는 계속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언뜻 느끼기에는 실거래가가 제대로 반영된 공시가가 일단 필요하고 공시가대로 이제 세금이 매겨져야 된다라는 당연한 상식적인 그런 논리에 도달하게 되는데 실제로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라든가.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부가 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 격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 예. 라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 뭐 제가 이제 또 딴 데서 들은 얘기로는 이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뭐 예를 들면 토지를 수용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과정에서 실제로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주택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노후로 그 자금을 이제 받아 쓰는 그런 방식의 이제 영목이지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돼야지 그게 유리한, 그러니까 그 주는 쪽에서는 그렇겠죠. 이런 식의 여러 다른 문제들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예, 그런 면도 분명히 있고요. 최근에 또 재건축 관련 단지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네. 아마 다른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이 현실화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뭘까요? 저희는 우선적으로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라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분석해야만 공시가격들이 제대로 산정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에도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스스로 계속 법령을 위배하고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이제 주로 영향을 받을 계층이나 집단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거죠? 네. 아무래도 부동산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주로는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임대소득을 얻을 정도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누진 구간에 이제 정상적으로 안착하게 돼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될 고액 자산가들, 그리고 토지를 지금 과다 보유하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에게 가장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럼 지금 이제 참여연대에서는 종부세 강화, 그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 두 가지가 다 진행이 돼야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조세정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상당히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공시가격 현실화의 바탕을 두되 종부세 구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좀 면밀한 고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성급하게 준비되는 면도 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정부의 대책이요? 예. 사실 저희가 볼 때 정부의 대책은 그 토마 피케티라는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자산 불평등을 화두로 던졌었는데 그랬죠. 이 자산 불평등이 세계적 이제 과제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그걸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정기국회에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보면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준이고요. 다행인 것은 저희가 어제 그 정의당 신상정 의원과 함께 새로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또 국회에 제출하게 됐는데요. 그 법안의 골자는 이제 참여정부 순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서 이런 자산 불평등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라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별도로 추진되어야 할, 그러니까 조세 정의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의 정부에도 사실은 예전에 참여정부 때 꺼냈던 이 종부세 카드가 상당한 저항에 직면했던 트라우마가 일정하게 좀 작동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워낙 현재 집값의 안정화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나서니까 이제 다시 꺼내든 상태이긴 한데 이게 이제 힘있게 좀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실 이제 참여정부의 어떤 유산 위에 있잖아요. 근데 참여정부 시절에 사실은 종부세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좀 흔들렸던 면도 좀 있어서 이게 힘있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지라는 거죠. 지금 국회에 발의되는 법안들만 보더라도 법안의 개수만을 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것이 한국에 계신 모든 분들의 어떤 염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도 이제 정부가 제출했던 법안보다 더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들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부가 제출한 법안보다는 강화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 강화의 수준을 저희는 적어도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참여정부 시절과는 여론이나 분위기도 좀 다르고 정치권의 어떤 압박도 수준도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혼정훈 간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